좋습니다. 어, 이제 장도 슬슬 이제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정리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 흐름까지, 어, 전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좀 분석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두 종목을 분석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5G 관련주들을 또 두 종목을 제가 분석을 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5G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는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 중에서 또 다른 종목들, 자, 조금 넓게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드릴 거니까, 자,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기 마인드로 따라오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투자라는 건 뭐예요? 투자. 투자라는 것은 결국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길게 보고 매매를 한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있구나, 기대 수익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 투자는 바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사놓게 되면 주가는 지금 당장은 지지부진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종목은 갈 거다. 그래서 주식은 어렵지가 않아요. 쉬운 겁니다. 투기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투자는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런 매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요즘에 개미혁명이라 그래가지고 증권시장 폭락했다가 폭등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식을 아느냐? 몰라요. 그냥 과거 경험상 IMF 때 삼성전자 사놔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못 사놓으니까, 그때 삼성전자 사놨으면 돈 벌더라는 그런 과거 경험 때문에 지금 폭락 났을 때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 얘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조만간에 다 개별 종목으로 올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개별 종목 다 와요. 왜?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눈으로 하거든요. 삼성전자 사놔봐야 주가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사놔봐야 주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데 옆에서 중소형주들은 방방 나르거든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 장세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 펑펑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더 들어올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고객예탁금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장난 아니게 들어옵니다. 그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고객예탁금을 보시게 되면 고객예탁금이 44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돼?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안 빠져나갑니다. 그냥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이게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입니다. 자, 고객예탁금 안 빠져나가죠. 자, 신용융자 보세요, 여러분들. 신용융자 사실 폭등하죠, 여러분들. 이제 증권회사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엄청난 장입니다,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항상 신문에서 그러죠.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뭐 신용을 많이 써가지고 걱정된다,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도 들어와요. 외국인들도 코스닥 지금 3일 나흘째 들어옵니다. 물론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를 번복하지만 최근에 추세적으로 보험당과 투신권들도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장은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코스닥 시장으로 오는 이런 형태. 또 코스피를 보시더라도 코스피는 상승폭이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터졌던 중국에서 코로나19 터졌던 가격대에서 지금 거의 뭐 절반밖에 못 얻잖아요. 코스닥은 앞서 제가 한 큐에서 여러 개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을 때 거의 위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시장이 여전히 강세란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 미국 나스닥 시장이 직전 고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한 큐에서 직전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데 뚫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다 나스닥 선물지수는 오늘도 강세입니다.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일본 증시도 강세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강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세계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세계 증시의 동조화. 세계 증시가 동조화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죠? 세계 증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아, 중국도 가네? 일본도 가네? 미국 증시가 신고가네? 국내 증시도 또 가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악재가 있는데 말씀드렸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굽니까? 트럼프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워낙에 똘끼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무역 분쟁이 일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손 치더라도 지난번처럼 2번, 3번,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단기 충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분명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자꾸 맨날 프로필 올려드리죠. 1992년에 증권시장 입문해가지고 저도 이제 증권 다른 전문가님처럼 이런 인터넷 패널로 활동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토마토TV에서 11년 동안 있으면서 개건 해설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또 강의도 했었고 모임매매에서도 실전적으로 매매를 다 해서 1등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력이 단타를 치기 위해서 있는 이런 경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알고 지수가 살아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 내기 더 좋은 종목은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주도주를 잡는 겁니다. 얘네들이 시장보다 먼저 올라와서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보다 나중에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 나오는 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주도주, IT 주도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IT 주들 분석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제가 아까 반도체 관련주 분석 드리고 오늘 또 제가 5G 관련주 또 분석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걔네들의 미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도체는 지금 저점 찍고 좀 올라왔죠. 그런데 5G는 저점 찍고 반등이 나고서 지금 눌립니다. 눌리면서 다시 반등이 나는 구간입니다. 현재 이런 구간들 반도체 장비들도 이렇게 지금 플랫폼 현상으로 다시 반등 나오고 있죠. 초동기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서 쫓아가지 말고 초기 국면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왜 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을 아니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황 모르면 맨날 단타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해도 버티세요. 자, 따라오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듯이 계속 강조를 했죠. 수익률이 뭐 장난 아닙니다. 오늘도 아까 한 큐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PSK 또 오늘 신고가 또 나왔죠. 여러분 LG 테크윈도 그렇게 많이 올라 또 갑니다. 그죠? 이제 수익률 거의 70% 됐을 겁니다.
LOT BKM은 늦게 올라갔지만 막 터지죠, 여러분들. 늦게 갔지만 텁니다. PSK도 음봉이지만 신고가 계속 나오죠. 그런 가운데 네페스가 신고가가 나오고 제티도 또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 다른 반도체 장비들도 계속해서 갑니다. 그죠?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코로나 관련주는 트레이딩 매매밖에 안 됩니다. 트레이딩 매매밖에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쪽에서 너무 큰 시세를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확인되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폭락장세가 났을 때 이런 PSK 테크라든가 테크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KMW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남들은 코로나 관련주를 주시러 매매할 때 이런 종목들을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우리 장기님 회원님 주시러 바닥에서 잡은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증권시장이 폭락세가 나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이 폭락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 막 방송에서 추천하고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는 미친놈이 미친놈. 저렇게 폭락하는 장소에 여기서 주식 산다고. 이 위치에서는 너무나 깜깜하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사요? 아니까. 여기서 종목들이 조금 더 출렁거리겠지만 결국엔 바닥을 치고 조만간에 올라갈 거다라는 거 아니까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게 시황의 힘이에요. 이게 기업 분석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 뭐 우리 회원님 다 아는데 뭐 제가 이걸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종목 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걸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강세가 나오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해요. 자, 지금 장이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이제 1분 남았는데 뭐 마감 동시효과 리빙 같이 다음 주 시장까지 제가 분석을 드리고 5G 관련 두 종목까지 제가 분석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한 4시가 좀 안 된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회원님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조금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괜찮죠? 괜찮으면 1번 한번 쳐보세요. 괜찮죠? 예. 자, 소리가 안 좋아요? 예, 괜찮죠? 예. 제가 요것도 마이크는 또 좀 다시 다른 걸로 또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의 동조합니다. 자, 오늘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추세 추종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냐면 지난번에 추세 추종을 제가 여기선가 한번 제가 얘기한 바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꺾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추세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장은 이렇게 봐요. 가서 조정은 좀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한다고 한다면 저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회원님들이 중간에 이렇게 주가가 눌림이 나오면 이런 걸 대응 안 하면 되게 힘들어 하세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구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털어줘야 돼요. 문제는 시장이 좋아서 중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별도 악재도 없는데
별로 악재도 없는데 시장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무서워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방송은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제가 괜히 뭐 프로필 계속 올려드리고 봐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이상은 없어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오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은 갔다가 이렇게 쉬었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게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비관한 예로 지금 5G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였던 KMW 같은 종목들 보세요.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오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기간주도 나오는데 더 많이 안 빠지더라도 결국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잖아요. 결국엔 다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무너지니까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여기서 던져라. 단기적이나마. 하지만 살아있는 선에서는 이게 늘려놓으니까 그렇지 가까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막연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추세가 살아있는 선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에 5일선과 20일 이평선이 깨질 때는 그때는 주식을 줄여도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무서워해요. 막 던집니다.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지금 장세는 이제 증권시장의 동조화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이 동반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외국인들도 주식을 삽니다. 코스닥에서. 뒤늦게 들어온 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막 따라붙어요. 시세 분출이 조금씩 탄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철저하게 심리적으로 지금 장세를 이겨내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지금 펀더멘탈은 아무 이상 없어요.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죠. 여기서 주가 곧버스 밑으로 폭락할 거다라 가지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 2X 그죠? 곧버스 잡아놓고 폭락하기를 기다리는데 안 폭락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실 나죠. 주식도 못 잡았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증시가 신고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됩니까? 탄력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이 더 붙어요. 하루 이틀 잠깐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방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런 구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린 이유가 제 매매 패턴은 뭡니까? 저는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안 쫓아가죠. 지금 시장은요 이미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중간에 플랫폼 형성하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초기란 말이에요. 이미 앞에 시세는 놓쳤다고 한다면 이 시세는 본격적인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쫓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초반의 국면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신규연중 오시면 계속 계속 문자 쏘면서 종목들 매집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원님 한 번 오시건 두 번 오시건 간에 신규연중시로 계속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일단 올라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초기 국면이고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구간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이 안전한 구간에서 좀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마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아마 최적의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신 회원님들은 잘 오신 거예요. 잘 매수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덜 매수한 부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장중 조정이라든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또 대응을 할 겁니다. 뭐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앉아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강세입니다.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하고요. 나스닥 지수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고요. 미국을 성도로 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경제 재개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행 봉쇄라든가 셧다운을
해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건 아닙니다만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보여드렸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주식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결론이 나와요. 시장조사업체들이 2021년에 경기 반등을 예고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2021년에 경기 반등한다는 건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들.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왜?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까지 경기가 작살이 납니다. 1분기에서 2분기가 제일 걱정된다고 하죠. 그런데 2분기부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경기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선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올해 1년만큼은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중국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홍콩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미국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정부 차원에서도 바로 미래,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신성장 산업을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IT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미친놈처럼 맨날 방송 나가지고 풍랑 나오는 장세에서 이런 종목들을 괜히 여기서 그렇게 매수한 게 아닙니다. 남들 쳐다도 안 볼 때 이런 종목들 잡아놓고 있으니까 수익률 얼마에 60% 진짜 70%가 다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멀었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몰라가지고 시장도 몰라가지고 맨날 단타나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아직도 멀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일단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를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 선물주의 강세와 더불어서 오늘 저녁도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나올 수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시세 분출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격이 약간 벌어지죠. 약간 쉬어갈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지수도 올라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만 올라가지 못해요. 나중에 조심할 게 뭐냐면 코스피가 가다가 꺾일 대로 조심해야 돼요.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제가 분명히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나 지금은 우상향. 코스피도 다시 5일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 기조는 이어진다.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거래소 종목은 볼 거 없습니다. 거래소 종목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저는 네이버 카카오, 게임주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것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는 안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주들도 통신주들 보긴 봅니다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요. 이쪽은 안 봅니다. 이쪽 보시면 삼성전자 저런 거 보시면 돈 못 벌어요. 자, 그걸 보고 역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반도체와 5G입니다. 반도체는 이미 앞서도 제가 충분하게 이제 회원님들 공부를 했으니까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분석했죠. JT하고 유니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5G를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시장의 핵심 축은 양대 축은 뭐라 했습니까? 반도체와 5G다. 이게 핵심적인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돈 벌고 수익을 내고자 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많은 이슈 종목들이 막 급등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도 급등락 나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주를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들이 막 급등하거든요. 눈이 확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만 보이는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들만. 급등하는 종목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이라고 하는 종목들 올라가도 잠깐 급등 나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찔끔찔끔 올라가죠. 에로티기 백현 같은 경우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찔끔찔끔 올라갔잖아요. 안 산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맨날 눈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내지는 뭐 그냥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만 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다가 선택과 집중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도주는 요렇게 간다고. 요렇게 가는 걸 개인들은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아요. 맨날 급등나는 종목들 먹었다 뱉어나다 결국엔 계좌 깨지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종목 나중에 터지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께서 여기 초기 돈 기본이 50에서 이제 70%까지 수익이 나갑니다. 근데 안 끝났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논리를 분명히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도체는 그래서 아직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5G는 어떻게 됩니까? 자, 5G는 자, 자료를 잠깐 보고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5G.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5월부터는 5G를 좀 더 계속해서 더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마 5G는 TV방송이라든가 모든 방송을 보면서 전문가분들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도 주가가 못 가가지고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이 5G 들고 있다가 징글징글하게 던져버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5G는 좋아요. 좋은데 뭐냐?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투자가 좀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빨리빨리 안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가 좀 빨리빨리 안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봉합국면입니다. 미국도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분명히 완만하게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또 전 세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경제 재개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뭐 너무 좋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호재란 얘기예요. 글로벌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재개를 단행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IT. 그것도 어디? 5G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더라도 AT&T를 비롯해서 버라이존, 스프린트와 T모바일의 이제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5G 장비주들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도 상반기 중에 5G 투자가 본격화되고, 당초 2조 6천억이었는데 4조 원까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5G 관련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보게 되면, 자, 5G 보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KMW가 참 지루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KMW 같은 대장주들이 중간 바닥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형태인데 아직은 흐름 자체가 강하지 않았죠.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 차트, 주봉 차트 보시면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빠지고 중간 바닥 따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더 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단기간에 좀 오르다 보니까 쉬어가는 겁니다. 그죠? 추세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요거밖에 안 밀렸어요. 그래서 5G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KMW라고 하는 종목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죠.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50%. 근데 지금부터는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더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미 중간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낼 겁니다. 고점 징글징글하니까. 여기서는 털면 안 돼요. 자, 이 KMW라고 하는 종목은요, 일단
지금 증권시장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최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FI 그리고 제가 KMW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다 옮겨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KMW는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가장 5G 관련 중에서 가장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여기서 보시더라도 증권회사라든가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을 펼치고 있는 그 기업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5G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였고 이제 해외 국가들의 5G 투자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종목의 수혜는 더 커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목표가 8만원 다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해서 트래픽이 증가하죠. 실질적으로 5G가 비대면과 관련된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혜가 가장 커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고가권에 있다는 게 좀 부담입니다만 그건 부담이 아니고요. 그만큼 5G 시장 자체에서 경쟁력이 압도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성장 가치가 그만큼 큰 것이고 여전히 증권사 회사를 중심으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가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5G 투자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성장 가치라든가 이 주가의 반등 흐름은 1차 반등 때와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의 상승 여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시장의 선도 세력으로서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기술적으로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이 시도가 되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규 M 중심으로 해가지고 5G 보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이게 반격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다 밀리면 오늘도 그럴 겁니다. 갔다가 밀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안 돼. 그러면서 또 바이오 제약 쪽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KMW는 5G 관련주의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 여기 다 있잖아요. 정말 좋은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여기 있는 종목들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중소형주들도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중소형주들을 막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G 관련 대장주였던 KMW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한 번 대장은 영원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먼저 오르고 맨 나중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KMW와 함께 다른 5G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또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또 회원님들 중심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 KMW 바로 5G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글로벌 국가들의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임박했다. 그 중에 대장주인 KMW는 기술적으로도 중간 바닥을 다졌고 추세 반전에 따른 마지막 눌림목을 주고 반등 시점에 나오는 전형적인 반등의 포인트에 있는 종목이다. 시간을 가지고 보세요. 얘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급등 나와요? 아니죠. 가랑비 어쩌씩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싫어하세요, 개인들은. 그래서 돈 못 벌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데 왜 급등락 나오는 종목들 화장실도 못 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 종목을 먹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매매를 해요? 잡아놓으면 편안하게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 위기 아니라 기회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게 되면 HFR 참 이 종목은 제가 더 고민해요. 우리 회원님들 비중을 더 높일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자, HF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잠깐 데이터를 잠깐 정리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네트워크 장비 다 장비주입니다. 우리나라 5G 가는 다 장비주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프론토리라고 하는 이 장비인데 요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장비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은요. 장치와 장치가 연결되는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이
신호를 전환하는 그 연결 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 프론트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세계 5G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5G 시장이 커지면서 연평균 11.6%라는 높은 성장세가 해마다 이어져요. 거기에다가 아시잖아요. 5G 시대는 4G보다 기지수가 몇 배 이상 늘기 때문에 프론트홀 매출의 급증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괄목할 만한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된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G 관련주 얘기할 때 이노아에러스라고 HFR을 제가 방송에서 질기차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많이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얘기했죠. 그리고 하반기에 버라이전과 AT&T 등 통신업체들이 5G 프론트홀 장비 수주가 가셔야 것이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나오는데 지금 5월입니다. 6월부터 연말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6월부터 9월이 될 것인지 12월이 될 것인지 봐야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5월 초잖아요. 주가는 먼저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외 시장에서 5G 투자가 가시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 5G는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응?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G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5G 관련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익 나죠. 그리고 보세요. 또 지금 주가가 못 간 종목이 아니에요.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더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5G 시장의 성장 가치는 엄청나게 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G KMW하고 HFR 두 종목을 여러분께 분석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분석을 드릴 거고,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또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 그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제가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분석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그 점 아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장세는 아까도 얘기했죠. 월요일 시장이 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괜찮을 걸로 일단 기대는 해요. 다만 돌바락제가 나서 잠깐 밀린다고 하더라도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장세는 시장을 보시더라도 가랑비 어쩌듯이 조심조심 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시세를 모아서 가는 장이니까 절대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릴 생각하지 말고 가랑비 어쩌듯이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간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그 5G 관련주 자, 간단하게 제가 또 한번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되셨나요? 자, 도움 좀 되셨어요? 자, 도움 됐으면 1번. 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도움 됐으면 좋겠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대응한 거니까, 그 점 아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것만 아시고, 예, 아시고요. 자, 오늘 종목도 다 괜찮게 끝났네요. 자, JT도 올랐고, 유니셈도 올랐고, 네페스도 올랐고, 다 괜찮네요. 그리고, 자, 코로나 관련주들 다 올랐고, 그리고, 예, 자, 마스크 관련주도 올랐는데, 마스크 관련주는 월요일날하고 화요일까지 봐서 정부 차원에서 수출 얘기 나오지 않으면 털어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출 얘기가 나오면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짧게 올라가면 다 털고 나오는 그런 매매. 단타로 전체 자금의 10에서 20% 단기 매매하고 나머지 70에서 80% 종목은 자금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매매해가면서 갈 테니까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충분히 그 점만 아시고 여러분들도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가는 그런 매매로 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잘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보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좀 푹 쉬세요. 우리 회원님들은 뭐, 준비 잘 됐으니까 푹 쉬셔도 되고요. 신규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종목 매집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오늘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내가 녹화, 뭐, 유튜브 쪽에 녹화까지 같이 하면서 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니까, 예, 공부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니까 공부하시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주말 푹 쉬세요. 그렇게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여튼 신규님들은 다음 주 초반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집이 좀 더 진행될 거니까, 자, 문자 대응 잘 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쉬시면서 다음 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 시장 충분하게 준비하면서 예, 주말 좀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자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